다음 거주자 양도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건물을 신축을 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틀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 개인이 건물을 신축을 하고 또는 증축을 하고 그날로부터 5년이에요. 5년 안에 양도를 하는데 취득 당시 가격을 몰라서 환산 취득 가격으로 가든가 감정 가격으로 했다면 양도차익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계산할 때 너네는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을 모르니까 환산가액이나 감정가격으로 해주는데 나중에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세금 부담이 적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추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서 팔아라. 5년 지나서 양도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5년 안에 양도를 하는 경우는 건물 환산 가격이나 환산 취득 가격이나 아니면 감정 가격이라면 거기에 5%를 계산해서 세금에 더해서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죠. 3년이 아니라 몇 년? 5년 이내 양도를 하는 경우로서 그때는 환산 취득 가격이나 감정 가격의 5%죠. 100분의 3이 아니라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을 해서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더해서 내라 이 얘기입니다. 틀렸고요. 공공사업 시행자한테 수용이 돼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 2015년까지는 물납이 있었지만 물납 제도가 지금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수용되든 뭐든 양도소득세 물납은 폐지가 됐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때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뭐한다? 공제한다. 과거에는요. 그전에는 확정신고해야 되는데 예정신고 기한에 빨리 신고 납부하면 당근정책 대신 빨리 납부하는 대신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2015년서부터 폐지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신고 납부 예정신고가 필수야.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예,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할 때 세액공제 제도는 폐지가 됐다. 없다. 물납도 폐지됐어요. 다음 4번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인 자는 2천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기간에 낼 수 있죠. 그래서 1,500만 원이라면 그 세액의 절반 100분의 50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나고 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틀렸어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분할 납부되는데 구체적으로 2천만 원이 안 되면 1,000만 원은 납부하고 초과 금액만 분납할 수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납부하고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500만 원만 몇 개월? 2개월. 그래서 100분의 50 이하 여기서 틀렸죠. 100분의 50이 아니라 1,500만 원이면 1,000만 원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초과 금액 얼마? 500만 원이죠. 500만 원만 분납기간에 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2천만 원 초과할 때만 100분의 50 이하. 5번 납세 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이 아니래 단순히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얼마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맞죠?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인데 고의성이 없으면 일반 무신고는 20%,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안 했을 때는 40%. 그런데 부정한 행위가 아니니까 20%.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34. 거주자 갑은 2010년 취득한 토지를
1억에 등기하고 동생인 거주자 을에게 특수관계인에게 특수관계인인 누구? 을에게 뭐 했습니까? 증여했어요. 증여.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이 증여를 했다. 을은 동생인 누구? 을은 그 토지를 2022년도, 자, 2016년에 취득해서 2019년에 증여를 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안 돼서 동생이, 을인 동생이 타인에게 뭐 했다고요? 양도를 했어요. 병한테 양도를 했다. 10억에. 그죠? 이때 양도소득은 을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을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누가?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는데 여기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형 누구예요? 갑이죠. 갑이 누구한테 동생인 거주자 형이 동생한테 즉 을한테 뭐를 했어요? 증여. 그리고 이때 동생은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10년 안에 이쯤에 누구한테? 타인에게 양도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부모 자식이 아니라 형제죠. 그럼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 뭐? 동생이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낸 거하고 동생이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요걸 합친 금액이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그러면 형이 직접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자, 을이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니까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우회 양도다. 그래서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양도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형인데 누구한테? 을한테 뭐를 했고요? 증여를 했고, 그리고 을은 증여를 받고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누구? 병한테 뭐 했다고요? 타인 병한테 양도를 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이 갑이 직접 뭐한 걸로 본다?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예외, 을이 부담한 뭐? 증여세하고 을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요 두 개를 합친 요 세금이 요거보다 뭐하면 크면 직접 양도한 걸로 안 보는데 지금은 이게 더 크다 그랬잖아요. 이게 더 커요. 그죠? 그러면 누가? 갑이 직접 뭐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고, 그럼 을은 증여거래 없었던 걸로 보고 양도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증여세 부담한 거 있으면 납부했다면 환급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건 거래가 아니고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는데 이때 갑이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얘가 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는 을도 책임져라. 그래서 갑하고 을은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을이 납부한 뭐는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이것은 을이 부담한 증여세는 증여는 없는 걸로 보는 거지. 그래서 납부한 증여세가 있으면 부과 취소되고 환급받아요. 증여거래는 없다. 얘는 증여도 없고 양도도 없는 걸로 봐. 그냥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니까. 예. 그래서 납부했다면 환급받아야 된다. 증여세 부과 안 해요. 두 번째,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갑이 얘가 취득해서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하니까 갑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계산한다. 맞고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갑이 내야 되는데 얘가 못 낼 때는 을도 책임져라. 그래서 갑과 을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맞고요.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니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갑에게 있다. 맞아요. 그리고 양도세 계산할 때 무슨 기간? 보유기간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증여한 갑이 취득해서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보유기간은 갑의 취득한 날부터 을의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맞지요?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형이 직접 양도로 보기 때문에 을은 증여받은 거 없는 걸로 보고 납부했다면 환급받아야 된다. 다음 35번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취득세 징수는 보통 징수 틀렸죠. 취득세는 원칙이 뭔데? 신고납부. 신고납부를 1차적으로 안 했을 때 가산세 적용해서 보통 징수로 갑니다. 원칙은 신고납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산출한 세액을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맞습니다. 3번 신고납부 기한 내 재산권 기타 권리를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기 전까지는 취득세를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맞습니다. 그죠? 예. 다음 4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을 때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가산세는 안 되고 본세 있죠. 원래 세금 납부한 건 공제하고 나머지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산세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포함. 여기서 틀렸네. 가산세는 뭐하고? 제외. 여러분 가산세 포함해서는 신고납부란 단어가 나오면 안 돼. 가산세가 적용될 때는 고지서 나가. 그러니까 가산세 적용 그러면 보통 징수. 그럼 가산세가 없을 때만 신고납부다 이렇게 가는 거죠. 틀렸고 5번 법인의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그랬는데 틀렸죠. 법인 장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수치 보관하고 갖춰야 되는데 그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았다면 100분의 10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100분의 10, 10%죠. 예,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3번.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뒀으면 9개월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이다? 3번. 다음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랬네요. 자, 1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주거용 건물하면 주택이죠.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다른 종합소득 계산할 때 공제해줘요. 그러나 주거용 건물이 아닌 일반 상가 등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내년에 그 임대소득에서만 공제를 해주는 거지 다른 종합소득에서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공제해 주는데 일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음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라. 맞죠?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면요, 뭐 음식점 사업하거나 또는 임대업의 사업 이걸 합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회계 처리하라. 맞습니다. 3번 3주택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뭐하고 제외.
여러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를테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이나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뭐합니까? 제외. 상속받고 5년이 안 지난 것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3주택인데 그런 주택 빼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부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 임대료를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그러면 틀렸죠. 왜? 3주택 소유자는 무조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뭐할 때만 초과할 때. 그래서 여기서 틀렸어요. 보증금 3억을 초과한다.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총 수익 금액으로 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다음 4번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3주택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소형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형주택은 한 면적이 한 호 또는 한 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죠. 기준시가가 얼마? 2억 원 이하인 이런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말까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맞아요. 5번 해당 과세 기간에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 분리과세 임대소득이라는 것은 총수익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라는 얘기죠. 이런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그 과세 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무엇을 하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 3주택 이상 소유자라고 해서 무조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 3억을 초과할 때. 자, 37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 틀린 거 그랬네요. 자,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등록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게 채권 금액이 원칙이죠. 그래서 채권 금액을 과세액으로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그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그런데 채권 금액 표시가 없네. 그러면 채권의 목적이 된 거, 목적물이 정해져 있으면 그 목적물의 가격을 채권 금액으로 보는 거고, 아니면 처분 제한 목적이 된 거 하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죠. 그런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맞습니다. 2번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이때는 이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당권 설정하는데 부동산이 너무 가격이 적어서 A라는 부동산에도 저당권 설정하고 나머지 부족한 건 B라는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서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물건에 저당권 등기할 때는 따로따로 하더라도 하나의 등기로 봐라. 그래서 납세지는 하나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처음 등기하는 재산, 처음 등록하는 재산의 등록관청 소재지,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기소 중심으로 납세지가 결정된다. 맞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당연히 등록관청 소재지, 법원 소속이죠. 법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세 즉 관할 등기소가 어디냐, 여기에 따라 납세지가 결정이 됩니다. 맞고요. 지상권 등기의 경우 특별징수 의무자는 원래 납세 의무자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지방세를 징수해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의 가산세로 부과한다. 특별징수 의무자는 본인이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징수 의무자한테는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채권자, 대위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 그 납세 의무자한테 즉시 뭐하라? 통보하라. 원래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에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을 해야 되는데 차일 피일 미루면서 보존 등기 안 하면 채권자가 법원에 판결받아요.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판결문을 받아서 대신 등기하려면 등록면허세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채권자 대위자가 등기 신청으로 해서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등록면허세 납부를 하면 납세 의무자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4번 특별징수 의무자는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래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3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소득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과세 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세액을 뭐 했어요? 초과했다는 얘기는 납세 의무자가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이 납부했으면 환급을 받아야 되겠죠. 초과했으니까. 예, 세무서장이 계산한 세금보다 뭐 했다고요? 초과해서 납부했으니까 많이 납부했네? 그럼 뭐 해야 돼요? 환급 받아. 그럴 때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틀렸어요. 그러면 국가는 많이 납부했으니까 환급해 줘야 되는데 환급해 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환급 안 해주고 직권으로 충당 메꿀 수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있죠. 다음 환급 안 해주고 체납된 세금으로 메꾸겠다. 다음 양도소득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액을 뭐합니까?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세액은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며칠 이내 세금 적게 냈으면 30일 이내 뭐하라? 징수 걷어야 된다. 맞습니다. 3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 증여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렸죠. 반드시 예정신고해야 됩니다. 부담부 증여에 대한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틀렸고 4번 양도소득 납세의무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틀렸죠.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야. 그래서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뭐 하면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 그런데 신고가 없거나 부족하게 신고했다. 그런 경우는 과세권자가 결정을 하면 그때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죠?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뭐하면 신고할 때 확정. 다음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계산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이 납부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환급 받아야죠. 그죠? 이때는 결정일로부터 90일이 아니죠. 며칠 30일 이내 빨리 환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것은 2번이 되겠네. 자, 이번에는 소득세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조문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한 숫자로 옳은 것.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있죠.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가주택을 영농에 종사하기 위해서 농촌 어촌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걸 우리는 귀농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한 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안에 처분해야 되느냐? 5년 안에 옛날 걸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랑 틀려요.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옛날 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음 2번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그러면 1세대 2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죠. 3년 안에 종전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한 개 주택 양도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맞습니다. 다음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했죠. 혼인함으로써 한 세대의 주택이 2개가 되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에요. 5년 안에 어느 거든 하나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는데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는 10년이고요. 혼인의 경우는 5년이에요. 이렇게 해서 5년, 3년, 5년.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취득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 그랬어요. 건축물에 부대 설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체 구조부 말고 건축물의 부대 설비는 누가 설치했던 간에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그것도 같이 취득한 걸로 봅니다. 맞고요.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할 때 주택으로서 재산세 과세하는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한다. 그래서 가산하지 않는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다음 3번 납세 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에 산출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했다. 여러분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매각을 하면 처음부터 취득세 회피할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중가산세 80% 적용합니다. 다만 신고를 안 하고 매각했어도 등기 대상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는 간주 취득이 있어요.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 주증 이와 같은 간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특별히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100분의 80에 가산한 금액을 세금으로 한다. 틀렸죠. 왜?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은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적용하지 않는다. 간주 취득에 대해서는 중가산세 80%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죠. 임시건축물은 1년 미만일 때만 과세하지 않아요. 1년 초과하면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틀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5번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100만 원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50만 원 이하는 면세점이니까 취득세 부과 안 해요. 근데 취득하고 1년 안에 또다시 취득해서 합쳐서 50만 원 초과하면 그때는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라면 당연히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33회 40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틀린 부분은 여러분이 왜 틀렸는지 점검을 하시고 개정된 부분은 자기 걸로 소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33회는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